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알고리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전 시간까지 그래프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도 물론 그래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 구조라고 하는 책에서 보게 되면 그래프 범주에 집어넣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보게 되면 좀 다른 범주에서 집어넣는데 그 범주 이름이 그리디 알고리즘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물론 얘기하는 것이 그리디 알고리즘이 꼭 저희 그 그래프를 가지고 한다는 건 아니고, 이 오늘 얘기하는 거는 그리디 알고리즘의 하나의 예로서 그래프 쪽을 이용한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그런다 이거죠. 이 그리디 알고리즘이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보게 되면 이 욕심쟁이라고 하는 뜻이 그리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욕심쟁이 알고리즘이다. 자, 이것도 번역을 욕심쟁이 알고리즘, 욕심쟁이 알고리즘이라고 계속 쓰면 익숙해질 텐데 그냥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 그 영어 단어를 그냥 쓰고 있어요. 자, 뭐가 그리디 알고리즘이냐라고 하는 걸 하기 전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어로 이 냅색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냅색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이제 그 번역을 하게 되면 좀 이상한데 그 도둑놈 또는 이제 이 도둑분이라 그러긴 하고 한자로 양상군자라고 하는 이 도둑의 어떤 이 훔쳐가는 주머니 또는 이제 그 가방을 얘기한다 해죠. 예, 도둑이 어떤 집에 침입을 해가지고 한계가 있는 이제 이런 가방에다 넣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 생긴 이제 가면을 쓰고 이제 가게 가져갈 텐데 이 가져가는 도둑이 한번 물건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이 문 밖으로 나가든지 담을 넘어 나가든지 하고 나면 갖고 가서 보니까 가격이 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들어가 가지고 물건을 바꿔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죠. 그래서 여기 그 냅색이라고 하는 도둑놈 가방에 얼마나 저희 그 값진 물건을 집어넣을 것이냐, 이 공간은 한계가 있고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그리디의 알고리즘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디 알고리즘은 이제 그 도둑이 다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한번 상상하시고 그 다음에 가방에 넣는다면 가방 속에다가 냉장고 넣어간다는 거는 조금 요즘 세상에는 이제 그 합리적이지 못하겠죠. 고가의 보석을 갖고 간다든지 아니면 이 현금을 갖고 간다든지 뭐 어떤 제 방법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다가 집어넣을 때 가방에다 넣을 때 단위 면적당 가장 가격이 비쌀 거를 집어넣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 시세를 따져가지고 넣을 것인지 하는 그런 것처럼 한번 결정하고 나면 이 다시 바꿀 수 없는 그 대신 결정할 적에는 이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해서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나중에 번복하지 않는 그런 알고리즘의 결과를 산출하는 걸 갖다가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뒤에서 하게 되겠지만 동적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걸 뒤에서 하게 될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동적 알고리즘의 그 중에 하나 예를 한 게 플로이드 알고리즘에 대한 것도 그 동적 알고리즘에 대한 거예요. 모든 경우 수에 대해서 가장 최적의 결과를 찾으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나 엄청나게 많은 메모리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요즘에 저희 그 많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아직까지 상용화는 안 됐지만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걸로 그 알고리즘을 결과를 산출하려고 한다 그래도 사실 시간이 양자 컴퓨터 아니라 어떤 컴퓨터라도 이 쉽게 풀릴 수가 없다 이거죠. 좀 빨라질 수는 있지만 이 그 양자 컴퓨터로 하는 게 만약에 컴퓨터로 이 수천 년 걸리는 거다라고 해서 양자 컴퓨터를 한다 그래서 그게 이 그 수천 년이 둘로 달라지냐 하면 그건 아니다 이거죠. 며칠 만에 끝나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그 최적화 문제의 모든 결과를 완벽하게 찾을 수가 없으면
준 최적화 결과를 찾아야 되겠죠. 그와 같은 게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여기서처럼 냅색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냅색 문제에 어떤 거를 그 A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서 가져오는 것이 가장 제일 그 효율적이냐라고 했을 때 이거 따지려면 다 모든 물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넣어가지고 가방 크기에 맞춰서 넣어보고 또 다시 바꿔보고 해서 그 집에 물건이 수억 개 있다 그러면 수억 개를 다 조합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시간상의 문제가 엄청나게 걸리기 때문에 그때 조금 알고리즘의 속도를 향상시켜서 쓸 수 있다 하는 방법. 단 최적 결과가 아니라 준최적 결과를 얻고자 할 적에 쓸 수 있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그리디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그리디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그 냅색에다가 물건을 집어넣는 걸 갖다가 목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한다는 게 여기서는 뭐냐면 이 냅색 문제에서는 이 가장 값진 물건들을 최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맥시마이즈라고 하는 최대화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가장 줄여가지고 뭘 단축해야 된다면 최소화하는 거죠. 그런 걸 갖다가 목적 함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 함수 이제 말이 자꾸 좀 이게 들어보면 괜찮은 얘기인데 처음 들어보게 되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영어로 object function을 갖다가 번역을 해서 목적 함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 함수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최적화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물건 하나하나를 갖다가 선택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A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오는데 훔쳐오는데 어떤 물건이 가장 그 가져왔을 때 고가에 효율적으로 가져올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 물건들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게 물건이라고 하지만 엘리멘트라고 그냥 영어로 쓸 수밖에 없겠어요. 이 엘리멘트를 선택하는 그, 그 셀렉션은 선택 함수다. 이제 함수를 갖다가 이 그리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때 한번 선택한 후에는 다시 교환하지 않는 거죠. 바꾸지 않는 거죠. 하는 이 알고리즘의 이 방법, 알고리즘 일종의 방법이지만 알고리즘을 갖다가 그리디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냅색 프로그램에 한번 물건을 이게 가장 값지겠네라고 생각해서 집어넣고 나면 다시 빼내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물건을 이 가방이 가득 찰 때까지 집어넣고 나서는 다시 집을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이게 이 더 좋은 물건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잘못 가져온 거죠. 갖고 와서 보니까 금인 줄 알았더니 구리덩어리 갖고 왔다든지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최적 결과가 아니라 준최적 결과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는 준체적 결과보다도 훨씬 못할 수도 있지만 한 번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이거네 저거네 결정하지 말고 그걸로 끝이다 이거죠. 넣었다가 다시 빼지 않는다. 그런 알고리즘이다. 자,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에 조금 전에 냅색 문제도 들어가 있었지만 그래프와 관련된 그리디 알고리즘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그리디 알고리즘 중에 이 그래프 관련된 거는 그래프와 그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미니멈 스패닝 트리라고 해서 관련된 얘가 이 최소 신장 트리다라고. 네, 여기서 최소 신장 트리다라고 하는 거는 최소니까 미니멈. 그래서 미니멈 그다음에 스패닝 이건 계속 연결한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고, 그 다음 추리는 다 알고 있는 거고, 추리 알고리즘을 갖다가 최소 신장 추리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줄여서 MST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오늘은 이제 MST 문제에 대한 걸 가지고 그리디 알고리즘의 이 그 그래프 형태에서의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다루고 있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저희 그 알고리즘이 구성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몇 가지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이제 많이는 들어봤어요. 힙이라고 하는 거. 이 힙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있는데, 그 자료 구조에 대한 건 요거 끝나고, 그리드 알고리즘에 대한 거를 끝나고, 그 힙에 대한 그 자료 형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에서 이 미니멈 스패닝 트리 프로브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뤄보죠. 자, 이건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그래프의 각각 연결선 edge라고 하는 거에 가중치가 주어져 있다. 그리고 이 연결선에는 방향이 없는 그래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정점들 간의 정점들 사이에 어떻게든지 연결선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커넥티드 그래프다라고 얘기하죠. 거기다가 방향이 없을 때 커넥티드 언디렉티드다라고. 언디렉티드 그래프다. 그래서 이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어딘가를 거쳐서 이 한 정점에서 다른 정점까지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무방향 그래프다. 무방향 그래프고 그 다음에 연결된 그래프다라고 불러요. 자, 이런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래프에 가중치가 주어져 있는 거죠. 가중치가 주어졌을 때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그 정점들이 있고 만약에 도시다라고 하는 걸 한번 보겠어요. 그 다음에 이 도시와 도시 사이 연결선이 있고 그 사이에 연결선에는 뭐가 있냐면 가중치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다. 자, 이거는 가중치 웨이트라고 하는 걸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가중치라고 하는 거는 이 연결선들 하나하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서산까지의 이 교통비라고 한다면 그 교통비에 해당되는 값이 어떻게 배당되는 거. 그걸 수식적으로 또는 우리가 수학적인 어떤 표기를 쓸 때 R이라고 하는 거는 실수를 나타내죠. 리얼 넘버. 그리고 플러스라고 쓴다면 양수라고 하는 걸로 잡게 된다. 그래서 요거 플러스는 이 양수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이렇게 쓸게요. 양의 실수를 얘기한다. 요거는 지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뭐를 찾느냐? 이런 게 주어진 거예요. 자, 주어진 자료에서 뭐를 찾는 거냐면 이 그 그래프에서 추리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런 주어진 거에서 커넥티드 서브 그래프라고 하는 일단 영어로 먼저 쓸게요. 그래서 연결된 부분 그래프죠. 이게 사실 부분 그래프인데 결국은 이 부분 그래프가 뭐가 되냐면 추리가 된다. 그렇죠. 부분 그래프에는 S라고 하는 거를 이 G가 아니라 S라고 하는 건데 정점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한번 쓴다면 B라고 하는 이 집합은 똑같고 그 다음에 edge E라고 하는 거에 여러 개의 연결선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T라고 하는 연결선으로 바꾼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이 부산까지 가는데 간다라고 했을 때 전 시간에 뭐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저희 서산, 서울에서 대구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다 엑스라 알고리즘이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도시들 간에 서울에서 부산, 그 다음에 또 서산에서 부산, 서산에서 서울 이런 식으로 또는 저희 광주에서 대구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도시와 도시 간에 하는 거를 하나의 쌍이 되죠.
도시 두 개 한 쌍씩 이 최단의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플로이드 알고리즘이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숙제로 거기에 경로까지 하는 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 모든 그 그래프에서 연결선들 중에 연결선들을 다 연결하고 났을 때 이 가중치의 합이 가장 작은 것을 찾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찾는 건데 S라고 하는 어떤 이 그 추리를 찾는 건데 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그 가중치 합이 이 최소가 된다. 즉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중치니까 이 T라고 하는 제 그래프에 있는 연결선들이 있겠죠. 이걸 E라고 한 소문자 E라고 한다면 요거의 가중치들의 합이 이게 최소가 되는 이런 형태를 얘기하고 이때 요거는 뭐가 되냐 하면 추리가 된다. 그래서 추리가 되기 때문에 이 추리를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미니멈 스패닝 추리다라고 부른다. 그렇게. 자, 그러면 하나의 예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미니멈 스패닝 트리가 찾아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래프 형태가 복잡한 걸 가지고 볼게요. 이래서 이 사이에 이 그 패스 또는 저희 그 연결선이 있고 에지가 있고 이때 가중치가 이 5라고 하는 가중치가 들어갔다. 그 다음에 1과 3 사이에 연결선이 있고 가중치가 3이고 2와 3 사이에 가중치 값이 7이 있다. 4번 연결선이 있어서 이때 가중치가 4가 되고 3과 4 사이에 그다음에 1과 4 사이에 가중치가 6이 된다. 5번 연결 정점이 있고 1에서 5 사이에 가중치 4가 있고 그 다음에 4와 5 사이에 가중치가 5. 또 3과 5 사이에 가중치가 이제 그 연결선이 있어서 가중치가 3이다. 6번 정점이 하나 더 있어서 이 2번과 6번 사이 연결선이 있고 가중치가 6. 3과 6 사이 가중치가 4. 자, 다시에 7 연결선이 있고 6과 7 사이 연결선이 있으면서 가중치가 2. 3과 7 사이의 가중치가 5. 그다음에 이 5와 7 사이의 가중치가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 이제 이 그 사이클이 생기면 안 되겠죠. 추리니까.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최소한의 그 비용을 찾기 위한 걸로 알고리즘을 하나 이제 만들게 되는데 하나의 예를 본다면 이 중에 가중치가 가장 짧은 연결선을 보니까 아 이거 6과 7 사이의 가중치 값이 제일 작죠. 그래서 이걸 연결하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3번 연결 가중치가 제일 가중치 값으로서 연결선 중에 가중치가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연결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걸 연결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4라고 하는 가중치 값이 또 제일 작아서 이걸 연결하고 이걸 연결했어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된 정점을 보니까 2번이 연결이 안 됐죠.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연결했다. 자, 이렇게 생긴 걸로 만들어 보니까 이 연결선들 간에 이그뭐 패스, 그러니까 정점들 간에 패스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그래프에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추리 형태가 되죠. 사이클이 없죠. 이런 거를 갖다가 미니멈 스패닝 추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미니멈 스패닝 추리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다루다 보게 되면 이 완벽하게 그 최적화 결과를 못 얻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그렇지만 이 그 정점들에 또는 이걸 도시라고 했을 때 전 세계 도시들을 이렇게 전 세계 세계 일주를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저희가 최대한 거리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목적 함수라고 하는 걸로 찾게 된다면 이 굉장한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제일 짧아
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 그리고 가중치 연결해. 그래가지고 또 사이클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이런 알고리즘이다. 자, 이 알고리즘의 용도가 뭐냐면 우리가 이 그 하나의 그 컴퓨터에서 또는 저희 그 서버에서 데이터를 갖다가 뿌린다라고 하게 되면 중간 이 그 연결되는 이 노드들이 있죠. 그때 어떻게 저희 그 연결해 가지고 메시지를 뿌릴 것이냐라고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그 전체 이 각 정점들을 갖다 컴퓨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메시지들이 쭉 저희 그 통신을 망을 통해 가지고 갈 때 어떤 통신망을 가는 것이 트래픽이 현재 가장 적어서 이 최단 시간에 다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예로서 쓸 수가 있다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미니멈 스패닝 7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이 그 응용도가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거에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쪽에 다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희 그 우리가 이 뭐 데이터를 찾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되고 뭐 우리 이제 많이 봤던 알파고라고 하는 그런 데서도 저희 그 서버들이 여러 개 있겠죠. 그러면은 이 하나 서버가 이 버벅거리고 있는데 저희 그 빠른 시간 내에 바둑을 둬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 빨리빨리 검색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걸 할 때도 여기서 쓸 수도 있는 하나의 이 그 알고리즘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 뭐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약간의 이제 변형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디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은 크게 이 그 구분을 하게 된다면 이제 교과서적인 구분이에요. 이 학술적인 논문에는 이것들을 변형한 형태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경우죠. 대표적인. 이 사람 이름을 따서 크로스카알이들. 그래서 크로스칼의 미니멈 스패닝 트리의 알고리즘이 있고 두 번째는 PRIM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갖다가 프라임이라고 읽질 않고 이 사람은 프림이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프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크로스칼이다. 지금도 크로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현재 그분 이제 정년했나? 근데 그 크루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그 현직에 있는 크루스칼을 하고는 좀 틀린 게 그분의 조카인지 손자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손자뻘도 굉장히 컴퓨터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들을 많이 내고 있지만 이분보다는 조금 덜 알려졌죠. 교과서에 다 실리질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좋으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판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크로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의 알고리즘을 보죠. 그래, 크로스칼의 알고리즘. 미니멈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 자, 이거는 그 알고리즘의 이름을 저번 때도 이 뭐 플로이드라고 하듯이 또는 다이스라고 하듯이 여기도 사람 이름을 가지고 이 알고리즘 이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라고 하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찾으려고 하는 결과는 T라고 하는 걸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G는 이 그래프고 이게 주어진 거죠. T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추리가 되는 거고 이거는 산출 결과가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 T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미니멈 스패닝 추리가 될 거다. 자, 이 알고리즘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하나하나 이 알고리즘을 갖다가 씌워 넣거나 아니면 실제 이 그 컴파일해서 실행하는 과정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알고리즘이 길어져요. 근데 이걸 알고리즘의 언어로서 이걸가 유사 코드 또는 수도 코드다라고 얘기하죠. 그 수도 코드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다면 훨씬 간단하고 그걸로만 이해를 높이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런 크루스칼 알고리즘에서 한다면 이 그래프 정점과 정점 사이에 이 연결선들이 있고 그 연결선들의 가중치가 주어져 있죠. 그랬을 때 이 가중치들 중에서 이 최소한의 이제 그 가중치들의 합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그 연결선들의 가중치들이 이 쭉 정렬이 돼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 정렬이 증가 순서대로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것만 고르면 최소 것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거 하나 골라내고 나면 그 다음 거 또 최소 걸 찾고 하는 건데 그때 찾는 알고리즘에서 사용하기 위한 자료 구조가 뭐냐면 힙이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 그래서 이 연결선 에 있는 연결선에 대해서 이 그 힙이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힙을 구성한다. 그래서 이 힙이라고 하는 연결선에 대한 걸로서 힙을 만든다는데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연결선이 이게 증가 순서대로 돼 있죠. 따라서 이 그 가중치 값이 증가 순서대로 증가 순서로 힙을 갖다가 구성을 한다. 자, 힙이 뭔지는 요거 끝나고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먼저 힙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긴 추리 형태가 되는데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20이고 30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된다. 아, 이건 이제 이거 바꿔 쓸게요. 이건 또 저 그 맥스 이게 10이고 그다음에 20이고 11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가장 작은 값이죠. 그래서 루트 부분이 다시 말해서 패런트 부분이 패런트 노드 값이 이 그 차일드들의 이 노드 값보다 노드들의 이 값보다 이 작은 경우를 갖다가 유지하는 그런 그 구조를 갖다 힘이다라고 불러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걸 갖다가 무슨 힘이라고 하냐면 미니멈 힘이라고 불러요. 민 힘이다라고 하죠. 항상 최소 값이 이 그 패런트에 올라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갖다 미니미라고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이 가장 큰 걸 찾을 수도 있겠죠. 아까 랩색 문제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면 이 효과가 좋은 걸 찾아야 되니까 극대화 시켜야 되겠죠. 최대화 시켜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이 루트 쪽에 해당되는 또는 패런트 쪽이 가장 큰 값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경우는 맥스입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이것저것 하다 보면 3,000%로 빠지니까 그거는 지금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인자 힙을 구성하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정점들의 개수, 모든 정점들은 다 포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초기 값으로서 이렇게 쓰자. 그러면 정점의 개수가 있는데 그 정점의 개수를 이렇게 쓰죠. 이거는 정점의 이거 개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절대치처럼 표현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이 B라고 하는 게 벡터와 같은 형태라고 할 때는 두 줄을 이렇게 긋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한 줄만 긋는 걸로 해서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하니까 그냥 따라 보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그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만들 거죠. 그래서 미니멈 스패닝 트리가 초기에는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은 빈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죠. 추리 형태. 그래서 추리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거. 이 T라고 하는 거는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 반복 횟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스텝 1에서는 이와 같이 이 초기화 과정을 해주기 위해서 힙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세 개에 해당되는 초기 값을 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하는데 이 그 여러 번 반복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와 같이 이 그 스텝 2 또는 2.1이라고 쓸게요. 이 첫 번째는 뭐 하냐면 이 가장 작은 값이 되는 이 그 가중치가 가장 작이 되는 걸 갖다가 10에서 이 선택하죠. 그래서 10에서부터 만들어진 10에서 이그 가장 작은
가중치를 갖는 그 연결선, 그걸 2라고 부를게요. 2를 선택해서 제거하는 거죠. 이 힙에서 제거한다 이거죠. 그럼 이제 더 이상 그 연결선은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근데 연결선 이걸 제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2라고 하는 요 소문자 2로 되어 있는 거 2를 t에다가 추가했을 때 2를 이 t에 그 추가했을 때 사이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럼 이 조건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사이클이 만들어졌다면 이미 있던 추리에다가 이 그 연결선 2를 갖다가 추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때 이렇게 이 함수 관계를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 반복해 주는 걸 갖다가 몇 번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끝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i 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걸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된 부분에는 두 개에 해당되는 문장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요 repeat과 그 짝을 이루는 until이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고 언제까지 되냐면 i가 그 n-1이 될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걸로 이 알고리즘은 끝났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그 여는 가로 닫는 가로 이제 크루스갈 알고리즘 말로 쓴다면 두 단계밖에 없어요. 그런데 팁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구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추리에다가 그 엣지를 연결했을 때 사이클이 되는지 아닌지 검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런 것들 갖다가 이와 같이 합을 만드는 이런 알고리즘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니언이라고 하는 이런 알고리즘 넣어야 되는데 그런 알고리즘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일단 구성이 된다. 일단 그러면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한번 보자. 복잡도에 대해서. 먼저 그 스텝 1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보게 되면 이따가 다루겠지만 힙을 구성하는데 이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라고 합니다. 연결선의 개수가 뭐 전체 개수만큼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소문자 2를 이렇게 쓸게요. 여기에 이 연결선들이 집합 있고 이렇게 그 앞뒤에다가 바를 쓰게 되면 이 세로로 된 바를 쓰게 되면 개수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연결선들의 개수만큼의 이 시간 복잡도를 갖는 것이 힙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구성하는 데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2.1 부분에 보게 되면 2.1 부분에 2.1 부분을 보게 되면 그 힙을 갖다가 구성을 하고 나서 여기서 이 가장 작은 가중치를 갖는 연결선 2를 제거하죠. 그 제거하고 나면 다시 그 추리를 갖다가 다시 힙이라고 하는 걸 갖다 재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힙 이 재조정 필요하죠. 재조정해 줘야 되는데 이 재조정해 주는데 소요되는 이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 로그라고 하는 그 함수에 따라서 표현되는데 전체 연결선의 그 개수의 이 미수가 2가 되는 로그 요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다시 말해서 그 힙이라고 하는 게 이진 추리 형태를 갖게 되고 이진 추리에서 제일 아래 거에서 다시 말해서 그 리프 노드 쪽에서부터 루트 노드까지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그 자료들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소요되는 시간은 이와 같이 이 미수가 2가 되는 걸로 해서 시간 소요가 된다 이거죠. 자, 이와 같은 것이 반복을 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스텝 2라고 할게요. 2.1이 아니라. 그러면 스텝 2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몇 번 들어가냐면 n번 들어가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그 연결선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체 이거는 리핏문을 사용하게 되니까 이와 같이 이 그 연결선의 개수에다가 그다음에 이 아래 수가 다시 밑수가 2가 되는 로그에 이그 연결선의 개수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전체 시간의 복잡도는 정리하면 이렇게 시간 복잡도가 걸린다 이거죠. 요거 다시 쓸게요. 이걸로 쓸게요. 이렇게 하면 이 연결선의 개수, 그 다음에 아래 첨자래네. 이 밑수가 2, 그 다음에 연결선의 개수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걸린다. 자, 이렇게 걸리는 시간 복잡도로서 산출되는 알고리즘이 크로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의 알고리즘이다. 자, 두 번째 사람의 알고리즘은 요거보다는 조금 이제 그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런대로 이제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알고리즘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말을 좀 알아야 될 용어가 있는데 터치라고 하는 단어를 좀 알아야 되겠다. 이 터치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터치했다라고 했을 때 이 한쪽은 닿고 한쪽 안 닿는 경우를 터치라고 얘기하죠. 터치했다 그러면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닿는 모습을 찾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그거 갖다가 이 정점들의 집합 또는 노드들의 집합이다라고 하는 노드의 집합이라고 갖다가 이 그 대문자 B로 나타내 보자라고 하죠. 그랬을 때 이 터치랜다 연결선 이때 연결선 2가 있는데 2가 이 그 B를 터치했다. 터치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2라고 하는 연결선 2의 연결 2의 한쪽 또는 양쪽도 좋고 보통 이제 양쪽이 다 있는 경우는 터치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고 B에 다 포함되니까 이 그 이의 한쪽 정점이 이 그 B에 이 속해 있다 포함되는 경우죠.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게 B라고 하는 집합인데 이게 이제 정점들이 이렇게 한번 보죠.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여기에 2라고 하는 연결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생긴 연결선이 있는데 요게 2에 2, 소문자 2. 이렇게 됐을 경우는 요게 이 번호를 한번 매겨 볼까요? 3번 정점이고 요게 4번이고 7번이고 1번이고 5번이고 4번이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아, 이거 4번이 두 개니까 뭐 8번이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2라고 하는 이 연결선이 이게 3과 4 사이를 이렇게 하니까 B라고 하는 집합 내에 포함 이제 한쪽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때는 이 2가 터치하는 경우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요 경우가 아니라 B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똑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죠. 정점들 번호 빼고 이 2라고 하는 연결선이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럼 이거는 2는 노터치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건 터치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 의해서 이 그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찾기 위한 이런 알고리즘을
프림스라고 하는 사람, 프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거다. 이제 프림스가 아니라 프림. 그래서 프림이라고 하는 사람의 미니멈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멈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 프림의 MST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죠. 자, 이것도 알고리즘 이름을 프림이라고 쓰고, 아까도 주어진 자료는 그래프로 주어졌고, 산출되는 거는 C가 산출되죠. 그래서 G는 그래프, 그다음에 T는 추리가 되는 거죠. 근데 가중치들의 합이 최소가 되는 그런 추리가 미니멈 스패닝 추리 알고리즘의 T라고 하는 게 얻어진다. 자, 여기서도 이 이제 뭐 그 아까처럼 힙이라고 하는 건 안 쓰지만 조금 이제 이 알고리즘 형태로 그러니까 수도 코드로 작성해주고 이 실제 프로그램 언어에 맞는 그 형태로 되는 거는 제가 실습 자료로서 그냥 나눠 드릴 테니까 그거를 실행해 보시면 됐고 거기다가 응용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니까 찾아서 쓰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말로 이제 쓴다면 임의의 어떤 노드들도 좋아요. 그래서 B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에 속하기 수 있는 이 정점 하나를 선택한다. 그래서 이 그래프 G는 정점들과 연결선으로 되어 있고 물론 여기에 가중치가 이렇게 제공이 되죠. 가중치가 있는 이런 그래프다. 자, 그러면은 B라고 하는 여기에 속하는 것 중에 B에 있는 임의의 그 정점 하나를 갖다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임의 정점을 갖다가 이 소문자 B로 볼게요. 이제 소문자 B로 본다 그러면 그리고 선택해서 여기다가 선택한 걸 갖다가 C라고 하는 데다 집어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연결선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점들의 집합, 이 C에 포함되는 것들이 결국은 이 G에 있는 B, 대문자 B하고 동일한 개수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직까지 미니멈 스패닝 트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미니멈 스패닝 트리 값은 이 empty, 이 null 값으로 집어넣어 준다. 자, 두 번째 이제 뭐 하냐면 반복을 해야 되겠죠. 얼마만큼 반복하냐면 C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 이거하고 C라고 하는 이 집합하고 이 그래프에 해당되는 이 정점들의 개수가 같으냐 다르냐에 대한 조건을 봐야 되겠죠. 다르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연결선들을 더 추가해서 정점들을 다 포함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점들에 해당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연결선 중에 최소값이 되는 걸 찾는다. 그래서 연결선 이 U하고 W로 되어 있는 음, 연결선을 찾는 거죠. 그래서 C를 터치하는 연결선 중에서 연결선으로 C를 터치하는 터치하면서 최소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는 사이클 검사를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터치를 하면서 최소가 되는 걸 찾았다는 거니까, 이때 이제 이미는 미니멈 스패닝 추리에다가 뭐라 하냐면, 이 연결선이 U하고 W로 되어 있으니까, U하고 W라고 하는 걸 갖다가 집합에다 집어넣죠. 물론 U나 W는 이미 이 T라고 하는데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선 중에 하나가 U나 W가 C라고 하는데 포함되어 있다. 이죠. 따라서 C라고 하는 데는 이 원래 만들어졌던
C라고 하는 그 집합에다가 뭐를 더 넣어야 되냐면 U라고 하는 이 그 정점의 원소 또는 W라고 하는 정점의 원소를 집어넣는데 이미 U나 W 중에 하나는 C에 포함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while문에 해당되는 거 끝나고 그 다음에 이 프림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걸로 끝난 거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시간 복잡도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이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면 그냥 하나 고르면 되는 거죠. 이미 하나 고르면 되는 거고 나는 그냥 항상 번호가 작은 거 고르겠어. 그러면 1번이든 0번이든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 정점의 번호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값 주는 거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 상수값에 해당되는 거 1이라고 쓰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되냐면 연결선의 while문을 돌아가니까 정점의 개수가 이렇게 n개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 그 연결선에 해당되는 것 중에 이 그 하나를 찾는 거니까 일단 한 번 돌아가죠. 이거 n번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또다시 미니멈 값을 찾는 거니까 연결선 중에 해당되는 것들을 대체적으로 찾는다면 n개라고 봐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5의 n제곱 정도로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리고 n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연결선의 개수들. 그래서 실제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 이 정도의 시간인 복잡도가 걸리는 알고리즘이다. 이제 복잡도.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네, 이제 했던 예의 그 모습이긴 한데 조금 달리 하나 바꿔서 한번 보죠. 자, 1번 정점과 2번 정점의 연결선의 이 가중치값 5. 그다음에 3번 정점과 2번 사이에 연결선이 있고 3, 7 아까 했던 거고 그다음에 4번과 여기 가격 값이 4, 6 있고 5번 4. 그다음에 4와 5 사이에 가중치가 5. 3과 이 5 사이의 가중치가 3. 6번 정점 있고 6번 사이의 정점 가중치가 이건 6이고 4고 그다음에 7번 정점 있고 2, 5, 5. 자, 이렇게 됐다. 자, 시작을 임의에 고른 걸 갖다가 이걸 가지고 골랐다라고 한다면 C라고 하는 데는 1번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갔죠. 그러면 이를 터치하는 것 중에 이것도 이를 터치하는 거고 이것도 이를 터치하는 거고 이것도 이를 터치하는 거고 이것도 이를 터치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 중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하나가 있는 것 중에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에 하게 되면 n-1개의 정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n제곱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지우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1번을 고르고 났을 때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터치하는 값으로서 최소값이 되는 걸 찾는다면 여기에 이 3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3에 해당되는 값을 가지고 찾자라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연결선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그 연결선이 1과 3에 해당되는 걸로서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과 3에 해당되는 걸, 그 1과 3에 해당되는 거. 이게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U가 되고 이게 W가 되는 거죠. 그러면 추리 T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T는 현재 필요 없고 자, T라고 하는 이 추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1번 정점과 3번 정점 사이에 연결된 이런 모습이 하나 골라졌다.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데는 뭐가 들어가냐 하면 아까 1번 하나 있었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1이라고 하는 연결선에 1과 3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1은 이미 있으니까 3만 하나 더 추가한다. 자, 그 다음엔 1과 3을 갖다가 다시 터치하는 걸 찾으니까 이번에는 요것도 터치하는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1과 5 사이에서 1을 터치하는 게 되고, 이것도 되고, 또 요것도 가능하죠.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다. 이 중에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 사이클이 생기지 않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거는 역시 또 3이라고 하는 게 나오더라. 그래서 나온 부분이 이거죠, 이거. 3과 5 사이. 네,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t에서 1과 3, 여기 3이 되고 5라고 하는 연결선에 가중치가 3이 나오는 게 나죠. 그러니까 이때는 C라고 하는 데는 1과 3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U하고 B라고 하는 게 3하고 5라고 하는 연결선이 들어갔으니까 5가 더 추가되는 거죠. 이렇게 단계별로 거쳐가게 되면 이제 어떤 정점 요거까지 되는 세 개에 해당되는 그 연결선들, 정점들을 연결한 연결선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을 차곡차곡차곡 진행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미니멈 스패닝 트리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런 구조의 알고리즘을 프림의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해서 이그 크루스칼 알고리즘과 함께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찾는 알고리즘에 아주 많이 회자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다. 물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변형 형태를 거쳐서 뭐 여러 개의 논문들이 나와 있을 거라고 제가 찾아보진 않았어요. 예상은 하고 있고 또 응용도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그리디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만 일단 파악하신 상태죠. 냅색 문제라고 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굉장히 그리디 알고리즘의 용도가 많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적화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시간 문제가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 시간 문제. 자, 이 시간 문제가 그 최적화에서 이 큰 문제가 돼요. 우리가 이 수학의 난제라고 하죠.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MP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non-deterministic 뭐 알고리즘, 폴리노미얼 알고리즘이라 해서 이제 요게 NP 컴플리트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이 NP 하드 문제 뭐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뒤에 가가지고 알고리즘 끝부분 가서 제가 시간이 되면 요거에 대한 개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P 컴플리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NP 컴플리트라고 하는 이런 데 속하는 알고리즘들은 함부로 당 시간 내, 예를 들어서 N3승, N4승, 이런 식의 풀기가 어렵다 이거죠. 2의 지수승으로 나가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걸 시간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고,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자료의 개수다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보통 이런 시간의 그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는 이렇게 n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 자료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시간도 같이 늘어나는 이런 모습이 되겠 거다. 자, 이걸 조금 잘못 썼네. 제가 이쪽을 시간이라고 쓰고 이걸 갖다가 이 자료의 개수라고 하는 걸로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료의 개수할 때 시간이 늘어나는데 만약에 이 개수가 몇 개 안 되는데도 시간이 됐다. 만약에 n제곱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런 그래프를 보이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되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뭐 n3승은 더 할 테고 만약에 지수함수다라고 한다면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안 되는데도 예를 들어서 10개다 그럼 2의 10승은 1024가 돼요. 만약에 내가 포함하는 데이터의 개수가
20개다라고 한다면 1메가라고 하는 시간 그 개수들을 다 뒤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수승에 해당되는 걸로 시간이 들어간다면 이런 식의 시간 복잡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올라가면 조금 곤란하겠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면 이런 노란색으로 되는 이런 시간 복잡도는 이제 이 지수함수에 해당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것 또는 뭐 더 시작하면 팩토리얼로 나타나는 이런 지수함수들에 대한 형태가 되면 시간 복잡도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서 결과를 내기 전에 이미 컴퓨터는 이 고장이 나버릴 정도로 수십 년, 수천 년 걸리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제 그 최적 결과를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이 수월한 방법으로 준최적화 결과를 걷자. 결과로 만족하자 이거죠. 그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뭐냐면 그리디 알고리즘이다. 그리고 욕심쟁이란 뜻에서 처음 한번 선택했으면 그걸로 끝이다 이거죠. 욕심 부렸더니 손해봤지 하는 뜻이 통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 그 미니멈 스패닝 트리가 그리디 알고리즘의 하나의 예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그때 사용했던 자료 구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힙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였어요. 그 자료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구조 팁이라고 하는 거 이제 조금 저희가 방향을 바꿔서 오늘은 이제 추리 형태에 대한 걸로 지금 이제 좀 전환이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 힙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 힙 다 하고 난 다음에 좀 이제 AI 관련된 쪽을 가지고 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힙에 대한 자료구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 구조다. 먼저 뭐가 힙인지 우리 말로는 그냥 덤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컴파일러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쓰는 변수명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보게 되면 뭐 스택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지만 많은 자료들의 더미들을 갖다 집어넣는 자료 구조를 힙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힙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 중요하다. 일단 힙에 대한 구성을 보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이 맥스 추리라고 하는 거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맥스 힙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렇다면 아까 그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찾기 위해서는 가능한 하면 가중치의 합이 적게 들기 위해서 적은 가중치를 골라내야 되겠죠. 최적화하는 넷색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맥스 추리나 맥스 힙을 써야 되겠지만 이 가중치의 합을 찾는 최단 거리를 찾는 것처럼 한다면 미니멈 추리라고 하는 것 또는 미니멈 힙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로 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한다면 이 맥스 힙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미니멈 힙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해서 얘기해 봐야 되겠다. 자, 첫 번째 맥스 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추리 형태예요. 그래서 각 노드의 값이 이 강노드에 그 값이 주어져 있는데 값이 child들에 대한 거, 이 child의 복수를 children이라고 얘기하니까 저도 그냥 이 children이라고 쓸게요. 이 child들의 값보다 작지 않은 이런 경우를 갖다가 맥스 추리다라고 불러요. 맥스 추리라 한다. 자, 이때 저희가 맥스 추리가 컴플리트 바이너리 추리다라고 하는 뭐 완전 추리라고 하기도 하고 전이진 추리다라고도 하고
정은 아니고 전이진 추리. completed binary tree. 이걸 갖다 전이진 추리다라고 불러요. 경우 이그 맥십이다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기다 밑줄을 가보면 맥십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맥스 추리라고 하는 부분이 되죠. 자, 전 이진 추리 요거에 대한 형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뭐냐면 이거는 완벽하게 꽉 차 있죠. 그래서 이걸 정이진 추리다라고 부르고 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 이 왼쪽 제일 아래에 있는 레벨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갖다가 전이진출이다. 또는 이렇게 생긴 경우도 있죠. 근데 이렇게 생겼다? 이거는 전이진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요 지금 이 왼쪽부터 채워져서 가장 하위 레벨에서는 왼쪽부터 채워져서 들어가는 이런 자료 구조를 뭐라면 전이진출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 부분이 비었죠. 여기 이렇게 생긴 부분이 이런 경우는 전이진출이가 아니라 정이진출이도 아니고 그냥 이진출일 뿐이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거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다시 한번 그 기억을 찾아보시고 그렇다면 이 미니멈 추리나 미니멈 힙이라고 하는 거는 맥스 추리하고 맥스 힙에서 바꿔 쓰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각 노드의 값이 이, 이 자손들 뭐라기보다 직계 자손이에요. 그래서 child들의 값보다 이게 크지 않은 경우죠. 이때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갖다가 민추리다라고 부른다. 이제. 자, 근데 이 민추리가 이거 completed binary tree 이걸 갖다가 전 이진 추리다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인 경우 민팁이다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것도 밑줄을 민추리를 민심이다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이제 그 추리 형태 그민 추리 또는 맥시가 민 힙에 대한 거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맥스 힙에 대한 얘기를 보죠. 여기가 이 그 노드가 있는데 노드의 값이 14예요. 두 개의 차일드가 있고 여기 이 12가 있고 7이다. 그러면 이 분명히 패런트에 해당되는 14 값을 갖고 있는 것이 차일드를 보다 값이 크죠. 문제가 없어요. 여기 10하고 8이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붙어야 되죠. 왼쪽으로 붙어야 되겠죠. 있고 6. 이렇게 되면 10이라고 하는 이 값을 갖고 있는 노드도 자기 차일드 값보다 큰 값이 있고 8보다 큰 값이니까 문제가 없이 잘 됐죠. 자, 여기는 7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고 6보다 크니까 문제가 없다. 자, 이것도 하나의 이 맥십이다. 또 하나 보게 되면 9라고 하는 값이 루트에 있다라고 하고 이 밑에 6이라고 하는 값과 3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5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더라 이거죠. 물론 여기 5라고 하는 값이 3보다 크지만 이 레벨상으로는 더 아래에 있어도 문제가 없죠. 이 그 패런트하고 차일드 사이의 관계니까 따라서 이것도 하나의 맥스 입으로서의 문제가 없다. 자, 여기 30, 그 다음에 25 이렇게 생긴 것도 맥스 입으로서 문제가 없는 구조다. 자, 그렇다면 이 미니멈 10에 해당되는 것을 보게 되면 가장 작은 값이 루트 값으로 들어가 있겠네라고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7, 그다음에 4. 그러면 이
세 개에 해당되는 페런트 부분에 뭐 보게 되면 두 개의 차일드가 있고 페런트가 2라고 하는 가중치 값을 갖고 있고 또는 이제 값이 되고 그다음에 7과 4보다 더 작은 값을 갖죠. 그래서 크지 않은 값을 가지니까 미니멈 힙이고 어떤 구조냐면 전 이진 추리 구조를 갖게 있다. 다시 말해서 7 아래도 이 10 그다음에 8 이런 값을 갖고 있다면 또 이 그 차일드 7이라고 하는 페런트 하위에 두 개의 차일드 10과 8이 더 큰 값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의 이 미니멈 힘이 되죠. 하나 더해서 여기 20이라고 하는 값과 그 다음에 81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다고 치고 여기 50 이렇게 돼도 민 힙이라고 하는 거가 가능하고 또 11에서 21 이렇게 돼도 미니멈 힙이라고 하는 게 가능한 거죠. 이런 모습의 걸 갖다가 다 민 힙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힙이라고 하는 걸로 이 아까 이 각 그래프의 연결선에 해당되는 거를 추리 형태로서 유지하면서 최소값을 찾아내는 이런 형태를 얘기할 때 이 그 이제 그 사용되는 게 크루스칼 알고리즘이었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거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일 때 그렇다면 여기가 8이 있고 여기 10이 있고 7이 있고 그 다음에 9가 있고 여기 10이 있고 여기 14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여기 보니까 이거는 이 그 7하고 14의 관계를 보게 되면 항상 또는 관계에서 이 8을 다음에는 차일드가 더 큰 값을 갖던지 작은 값을 갖도록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겠죠. 페런트하고 차일드 관계. 이런 경우는 이진 추리의 전 이진 추리이긴 하지만 힙은 아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각각의 이 키값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모 노드의 키값 이런 걸 이제 키값이라고 볼게요. 키값과 자식 노드들의 키값, 그래서 부모 노드의 이 키값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고 그다음에 자식 노드의 이 키값이 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거는 맥스 힙에 해당되는 모습이었죠. 반면에 이 부모 노드의 키값이 있고 자식 노드의 키값이 이런 모습이 되면 이 그 미니멈 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도 이퀄이라고 하는 거는 성립이 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노드 하나를 삽입하는 경우 하나만 볼게요. 자, 일단 노드 삽입하는 경우. 힙에 노드를 삽입하는 경우를 하나 보죠. 가장 간단한 예로서 20이라고 하는 값이 있고 맥스 힙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볼게요. 19가 있고 그다음에 8이 있고 13, 그다음에 10.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그 값을 하나 삽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삽입하려고 할 때는 어디다가 삽입하냐면은 요 오른쪽에다 19의 오른쪽 하단에다가 삽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20이라고 하는 거에 15, 19, 그다음에 8, 13, 그다음에 여기가 10. 이때 삽입 대상이 되는 거는 이 부분이다. 이게 삽입이지. 이 삽입 위치에다가 이 17이라고 하는 걸 넣었다. 예를 들어서 이 그 17을 갖다가 삽입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15, 19, 그다음에 8, 13, 그다음에 10, 그리고 여기에 17. 이렇게 넣었더니 이 페런트가 차일드 값보다 더 크다?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페런트보다 더 큰 값을 삽입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그거 하나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또 하나 보죠. 20, 그 다음에 15, 19, 8, 13, 여기가 10. 자, 여기다 삽입하려고 한 위치 값이 얼마가 되냐면 23을 갖다가 여기에 삽입을 했다라고 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삽입하고 보니까 19하고 23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 큰 값이 패런트 쪽으로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개를 교환을 해줍니다. 네, 교환을 해주니까 이번엔 어떤 모습이 되냐면 20이 되고 15가 되고 여기에 23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15에 있는 이쪽 두 개의 차일드들은 그대로 동일한 값으로 갖게 되고 그다음에 왼쪽 부분은 건들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있게 될 테고 여기에 19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비교해 보니까 23하고 19 상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0하고 23 사이에 또다시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교환을 해주는 거죠. 따라서 이 최종적으로 이 노란색에 해당되는 막 삽입한 게 이 가장 높은 루트 위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왼쪽은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있게 되겠죠.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 20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여기에 10, 그다음에 19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맥스입에 해당되는 걸로 삽입하는 거니까 각각의 제 그 패런트하고의 위치를 가지고 교환하고 교환하든지 아니면 그 위치 값을 그대로 고정할 것인지에 대한 걸 가지고 이렇게 노드를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이런 알고리즘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에 대한 내용은 삽입 얘기까지만 제가 했는데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삭제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삽입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삽입하려면 알고리즘을 어떻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삭제한다면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형태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 그 공문상에 이 교육부 공문상에 11월 둘째 주부터는 이 대면 수업을 해라라고 하는 또 그러면 또 학교에서는 애매모호한 얘기를 좀 취한 공문이 좀 왔어요. 과로. 근데 이메일도 오고 뭐 전체 다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이론 수업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 온라인 수업을 해도 되는 걸로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 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 당분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되 목요일, 금요일 날은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도 강제 사항으로 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만약 내가 몸이 안 좋다. 뭐 사정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실습 사항이라든지 하는 걸 갖다가 또는 뭐 실상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대면 수업을 하고 이 대면 수업을 못 듣는 상경이 되는 학생한테는 녹화된 거를 따로 또는 따로 이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중으로. 그래서 이게 곤란하죠. 학교에서 수업하는 걸 갖다가 녹화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실습에 대한 것들은 우리는 이론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습은 제가 그냥 선택사항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 하시고 싶은 시인들 꼭 있어요. 뭐 차비가 좀 들던 아니면 내가 서산에서 이미 그 숙소를 구해놨다든지 하는 분들 또 학교에 와서 얼굴에도 한번 학생들하고 비추고 싶다라는 학생들 오셔가지고 실습을 하시는 그 자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그 실습에 참여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고맙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이론 수업만 가지고 제가 숙제 내드린 것만 가지고는 좀 너무 수동적인 것 같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기 위해서 실습 시간을 만들어서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몇 명의 그룹이 돼야 될 필요는 없어요. 개별적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제 코로나인지 뭐 우한 폐렴인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모든 게 개인화된 상황이 됐죠. 혼자 밥 먹고 뚝뚝 떨어져 않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혼자 오시면 따로 시간 만들어서 이 개별 지도죠. 개별 지도라고 하나요? 아니면 개별 같이 대화를 한다든지 하는 같이 학습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하고 그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10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알고리즘에 대한 구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습에 대해서 꼭 좀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